우리 손민 코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코칭의 수준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치님들 뭐 잠깐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서 코칭이라는 키워드로 조회를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코칭 책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코칭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삼성에서 어, 이제 코칭이라는 것을 그 HRD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리더 양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코칭을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뭐 많은 코칭 회사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하다가 그 CMOE라는 코칭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CTI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라이프 코칭에 집중하고 있었고 CMOE는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삼성에서 6명의 코치를 이제 마스터 코치를 미국에서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루에 뭐 거의 10시간 이상씩 강 트레이닝을 해서 코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때 6명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때 코칭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코칭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박사 과정에서 리더십과 코칭을 공부하고 또 논문을 쓰고 그 이후에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기업에서 리더십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저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 표지는 강점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3월에 제가 우리 학생들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제 강의를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고요. 이 책으로 사실 첫 번째 수업은 2015년 숙명여대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던 건데 그 이후로 대학생들 그리고 기업의 리더들 또 제가 하는 이 양재동에 있는 강점 경영학교에서 수업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한상훈 코치님께서 텍사스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엊그제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의 질문을 엑셀 파일로 보내오셨어요. 정말 65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제가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요약을 해보니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어, 코치 경험,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좀 소개해달라는 게 있었고요. 또 오늘의 주제인 강점하고 커리어를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이 자리에는 미국 갤럽의 그 공인 강점 코치 과정을 이수하신 코치님들이 아마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점과 커리어를 연결할 수 있을까? 또 세 번째는 강점을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코칭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코치로서 어떻게 자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장. 그리고 실제 코칭에 적용했던 사례와 성과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또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들에 도저히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도 많았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치의 이력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보물상자를 열어주는 코치라고 저의 그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보물상자죠. 예, 근데 이 대보물상자가 아니고 고객의 보물상자를 오픈,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조직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원으로 이사, 상무, 정무, 대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기업의 리더십 코칭을 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급에 있더라도 그분들의 현재 역할과 책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제가 조금은 더 공감하면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저는 이제 1라운드를 마치고 예, 그 학교에서 제 모교가 성균관대입니다. 모교에서 첫 번째 MBA 수업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대학에서 불러주셔가지고 2020년 한동대 오기까지 우리 한동대가 8번째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 11년이 되니까 22번째 학기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것은 이제 석사 과정에서는 뭐 리더십, 그다음에 뭐 그 코칭 심리학, 그다음에 학부 학생들은 이제 제가 아주 새내기들도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어, 비전과 진로 탐색.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이번 1학기에도 신입생 800명 중에서 250명을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코치로서는 뭐 코치협회 올해 코치상, 뭐 그다음에 지금 한국 코치협회 슈퍼바이저 코치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갖고 있는데요. 13579로 많은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한상훈 코치님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액티브한 글로벌 코치신데요. 어, 여러 나라의 여러 나라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고객을 만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여 년 코치로서 배워왔던 것을 더 좋은 코치님들을 양성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고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명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하늘로 가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동대학에 있습니다. 한동대학의 슬로건을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배워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것을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코치님들의 정말 그 재능 기부로, 지금까지 그 저희 한동이 코칭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동에 와서 지금까지 학생을 혼자서 코칭한다 그러면 1년에 뭐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수십 명? 많아야 100명밖에 코칭을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1,500명의 학생이 약 500명의 코치님을 통해서 1대1 재능기부 코칭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지난 학기까지 1,500명이 7,500시간의 재능기부 코칭을 받았습니다. 한동대 이야기 잠깐 하면요. 저희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한동 가츠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비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See the invisible.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do the impossible. 네,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슬로건을 저희가 새롭게 선정을 했는데요. 저는 코칭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강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5년에 미국 갤럽의 공인 강점 코치로 처음 자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연장해서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요. 강점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조직에 나와서 2015년에 강남역에 그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제 공부방이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공부했던 강점 코치님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저하고 강점 요 진단과 해석을 어, 그 코스 이후에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많은 사람들의 강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점은 시작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강점은 시작일 뿐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더라. 코칭을 해보니까요, 고객은 강점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코칭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요 안에 부분 파셜하게 본다 그러면 막혀서 안 보이는데 저 위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왜 코칭 질문 중에서 헬리콥터나 드론을 타고 50m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고객을 좀 전체적으로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KSC 코치님들 시연 또 슈퍼비전을 하고 왔는데요. 방금 전까지. 어, 저 역시도 그 슈퍼바이저가 되는 과정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제가 그, 네,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고 1년 만에 겨우 그 시험 포기하지 않고 네, 제가 5번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깨우친 게, 아, 고객을 코칭할 때, 우리가 보통 강점 코칭은 강점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코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건 뭐냐면, 이 고객의 전체를 보는 거죠. 고객의 머리를 보면서, 아,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할까? 고객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고객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예, 배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배불뚝이 보고 배 욕심 많다 이러잖아요. 이 욕구죠. 예,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를 어, 읽는 거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발을 바라보면서 발은 땅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아, 고객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읽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라고 또 코칭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요. 고객은 이렇게 내 몸뚱아리 하나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복잡한 나는 내가 원하는 가치, 사명,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생각, 감정대로 살고 싶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직장, 사회, 국가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코칭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객은 많은 이슈를 갖고 있죠. 뭘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심지어는요, 제가 이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죽지? 제가 얼마 전에, 딱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감기 이후에 후유증으로 폐렴이 오셨는데, 그 폐렴으로 정말 약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큰 병원에 가지만 아무런 조치를, 이렇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로 가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아, 정말 내가 뭐 먹고 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도 생각하는 그런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주어진 일이 있다 보니까 장례식을 바로 치르고 종강이 있어서 학생들 마지막 수업과 종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종강을 하고 바로 또 제가 1년에 딱 한 주를 저의 11조처럼 한 열흘 정도를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유학생들을 섬기는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해 그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책 한 권을 딱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그 책이 바로 이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참 그 애도의 시간이기도 했었고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지치기도 했었고 소진이 되어 있는 저에게 이 정말 천재적인 교수, 작가, 이 지성이 주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요. 저한테 너무나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제가 5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어령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생은 선물이다. 선물이더라.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생각의 보석을 주셨더라. 보석을 주셨더라. 근데 대부분은 잠자고 있더라. 예, 깨어나지 않고 그 보석 상자를 열지 않고 그냥 닫아두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너무 애쓰지 마라.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당신 그 존재를 감사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매일매일 기적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수처럼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농밀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저한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의 보석이 도대체 뭘까? 예. 이어령 교수님에게 주신 그 어떤 은유적인 표현, 생각의 보석. 우리의 삶이 생각의 보석이라고 했는데, 존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보석이 뭘까? 저는 코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치님들은 어떠실까요? 나에게 그 보석은 도대체 뭐지? 우리 코치협회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죠. 정의한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가 강점의 발견이지 않습니까? 네, 강점이 저는 잠재력이라고 보거든요. 포텐셜한 파워지 않습니까? 네, 그게 탤런트이고 그 탤런트가 드러나는 것이 강점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라 그러면 이 구절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여기 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여기 strength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을 주셨답니다. 그 강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강점이 저에게는 보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올해 입학 40년 됩니다. 대학교 입학. 그리고 지금 대학에 있는데요. 제가 8호 학번이거든요. 올해 입학생들이 2025학번입니다. 제가 신입생들, 저희 학교 신입생들 이번 학기에만 제가 4명 중에 1명은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이 대학교에 있는 저에게 사서삼경 중에 동양의 고전인 사서삼경 중에 이 대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대학이라는 그 책의 첫 번째 구절이 이 문장입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학, 큰 배움이라는 것은요. 이 책이 그 서양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번역될 때 이 대학을 Great Learning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Great Learning이 도대체 뭐냐 하면 이 명덕, 이 명덕이 밝은 등을 Bright Virtu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Virtue. 예, 밝은 미덕, 가치를 더 밝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민, 여기서 친민을요, 영어로는 love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 예, 친민은 사람을 loving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loving.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 지어지선, 지극한 선, goodness, 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대학에서 일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학생들의 그 밝은 가치 덕을 빛나게 해서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과정을 돕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님들에게 보석은 무엇일까요? 예, 저 혼자 떠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짧게 코치님들 한번 그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코치님들에게 네, 그 보석은 어떤 게 보석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잠깐 우리 쉬어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딱 한 번 올려주셨네요. 억수로 진짜 자기. 김혜영 코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생명이다. 나다움이다. 네. 네. 역시 홍민 코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코칭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과 배품, 양재성 코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상 코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거.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조교수 코치님. 나 자신으로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양한 이런 보석을 갖고 계시네요. 인류의 실천. 역시 윤재병 코치 목사님으로서 인류애를 실천하고 계시고, 공주희 코치님 나눔이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주신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어, 잠깐만 네. 그, 네. 자, 이런 보석을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미 이 슬라이드를 보신 코치님들이 우리 한동에 계시는데요. 지난 겨울에 저희 한동대 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야, 우리가 배워서 남주자가 학교의 슬로건인데 우리가 이웃에 있는 어려운 동생들 저희 포항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중학교의 90%가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요. 자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멘토링, 코칭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뭐 한 200명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50명이 이제 선발이 되어서 코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우리가 KAC 과정으로 20시간을 이제 3박 4일을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과 같이 집단 지성으로 나에게 코칭이 뭘까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25개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코칭이 이렇게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뭐 정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중하는 비계이다. 비계라는 게 우리가 건축물을 세울 때 임시 가설물, 그러니까 그 어떤 목수나 그 건축자들이 발판으로 이렇게 딛고 서는 그런 임시 가설물이 비계이잖아요. 고객을 존중하는 비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뭐 동행 내비게이션, 뭐 창문, 손전 등부터 다양한 어떤 뭐 보물, 여기도 있죠. 19번. 보물 찾기다. 물주기다. 농업이다. 그래서 제가 농업은 뭐야? 이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뭐 이렇게 거름을 주고 자라는 동안 가지도 쳐주고 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농부가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농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병따개는 뭐냐? 이게 보물찾기하고 비슷해요. 아이들이 정말 그 병 속에는 보물이 있는데 아주 두꺼운 단단한 뚜껑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뚜껑을 열어주는 병따개가 되고 싶어요. 야, 이 카우치는 뭐야? 이 카우치는 이게 편안한 그런 침대가, 소파이잖아요. 우리 상담자 옆에 있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소파인데, 우리 친구들, 동생들이 저를 기댈 수 있는 언덕, 그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소파처럼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제가 우리 학생들 코칭을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뭐 마음도 들면서 그러려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존중 비계와 카우치와 병따개와 농업과 보물찾기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고객을 좀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코칭을 하고 싶다. 예, 통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이 지성과 영적인 것까지 아주 통합적으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철학과 이론의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코칭을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원에서 코칭 심리학을 가르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 있을까? 보니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예.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긍정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발달 심리학 또 이런 코칭 심리학들이 다양하게 어, 제가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최근에 꽂혀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테그랄 통합 코칭, 홀리스틱, 예, 전인적인 코칭, 이 스템 코칭입니다. 인테그랄 코칭은 우리 철학자, 살아있는 현대 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철학자라고 하는 이 켄 윌버의 그 통합 이론에 근거한 거죠. 예. 그리고 홀리스틱 코칭, 시스템 코칭은 이제 피터 호킨스, 요즘 뭐 팀 코칭, 그리고 슈퍼비전 코칭으로 알려져 있는 피터 호킨스의 그런 이론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홀리스틱 코칭을 좀 하고 싶다. 마음과 감정, 신체, 정신까지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과 삶의 조화,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코칭. 그래서 사람을 전인적으로 바라보면서 내면의 자원과 변화를 또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이 관점으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저도 좀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좀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우리 한상 코치님은 제 연구실에 와보셨는데 제 연구실에 막 뭐 책이 갈수록 늘어서 지금 한 2,000권 정도가 서져 있는데요. 이 켄 윌버의 이 무경계, 이분은 뭐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몸속에는 예,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다. 근데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그룹과 조직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을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까지 봐서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우주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내면까지. 그래서 뭐 그 사람의 가치, 생각, 감정, 그다음 자기 어떤 개념까지를 코칭에서 주로 다루잖아요. 물론 이제 외면적인 행동과 또 뭐 어떤 바디랭귀지나 그 사람의 어떤 비언어적 표현을 살피기는 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그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그 어떤 법과 규범과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생태계까지. 최근에는 많은 그 마스터 코치님들이 에코 코칭을 이야기하거든요. 에코 코칭. 그 에코 시스템 코칭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태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이 세상 환경 속에 있다. 이 환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뭐 11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 뭐 거의 40도를 육박하는 온도로 올라갔죠. 근데 또
엊그제 뭐 며칠 동안 100년 만에 하루에 가장 많은 비가 왔다. 뭐 이런 어, 그 날씨 보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까지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까지 살피는 그런 코칭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요. 다만 내가 현재까지 내 수준에 내 버전에 맞는 코칭의 집을 지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뭐 목수는 아니지만 코칭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려면 뭐 기초공사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렇게 해야 완전한 집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계속 비가 많이 오잖아요? 뭐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집을 짓고 살다 보면 이 집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비도 새고 칠도 벗겨지고 낫고 교체도 하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칭은 뭐 한 번에 된다. 그 단기 치료, 문제 해결 중심 코칭은 뭐 한 번에도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 이슈는 한 번에 가능하겠지만 어, 우리가 삶 자체를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코칭은 계속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발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모든 코칭을 다 할 수는 없으니 이 커리어 코칭을 제가 좀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매일 보는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동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데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커리어가 중요한 거죠. 근데 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제 또래 사람들입니다. 제 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모 끝세대인데요. 뭐 1년에 한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사회로 나오는데 사회가 이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커리어 코칭은요, 실제로는요, 이 평생 직업, 평생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개인에 대한 커리어 코칭도 있지만 조직에 대한 커리어 코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점 스타트 모델, START 모델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START는 나는 누구입니다. 네, 그 안에 당연히 나의 장점, 꿈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사명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해외 이제 학교를 다녀오고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서 2주 동안 거의 알아 누웠었거든요.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예, 밥도 안 먹고 싶고 그냥 하지만 발가락도 꼼짝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아프니까요. 뭐 옆에 있는 제 아이 뭐 아내 식구들도 안 보여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호흡하기 어렵거나 눈 감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어, 강점 코치들의 수다에서 제가 12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한테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죠. 세상 그 속에서 제가 적응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또 기여해야 되는 그런 저의 어카운터빌리티 역할과 책임이 이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 그냥 주어지는 거 시키는 거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려 그러면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예 나의 존재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오, 뭐 자아실현이 되겠죠. 선한 영향력이 되겠죠. 예. 그러려 그러면 계속 제가 학습하고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책에서 한번 담아봤고요. 이 책이 이렇게 저의 코칭 집입니다. 코칭 하우스. 예, 집을 지었습니다. 기초공사. 예, 예, 셀프 어웨어니스. 재능 발견 꿈의 가치. 그 다음에, 예, 자기 관리, 어카운터빌리티, 관계 관리라는 기둥. 예, 기둥이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네, 행복하고 계속 성장하면서 네, 사람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앞 글자를 따서 스타트, START 모델로 만들어 봤고요. 이게 우리가 코치로서 코칭 핵심 영향과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치다움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존재이죠. 나의 존재, 비잉이죠. 네. 비잉의 네 가지. 그 중에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내가 코치인 나는 누구냐?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예, 성찰하는 어, 이런 존재를 살피는 게 자기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의 존재, 온전한 나의 존재가 또 다른 고객이라는 존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첫 번째 존재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재능 발견, 강점 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강점 발견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인 피터 드루커가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강점 위에 집을 지어라. 예, 약점 애쓰지 마라. 강점을 탁월하게 하면 그것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도널드 클립턴 갤럽 회장이셨고, 어, 예, 심리학 교수셨죠. 예. 이분이 이제 강점 기반의 심리학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강점만 충분히 활용해도 충분하다. 예. 약점은 관리하고 강점을 강화해. 예, 쓸데없는데 에너지, 시간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강점 발견의 그 핵심 질문들을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코칭에서 쓰여지는 거죠. 진단으로만 진단 결과로도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요즘 개인적으로는 갤럽의 그 스트렝스 파인드 그 비용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그 피가 그 좀 부담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지난 거의 10년은 제가 구매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뭐 200명 이상 학생을 한 학기에 만나는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하는. 셀프 질문도 있고 가족과 친구 간의 질문하게 하기도 합니다. 뭐 가장 몰입했던 순간, 예,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순간, 뭐 자연스럽게 일을 잘했던 거, 성공 경험, 그 다음에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일이 어떤 걸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강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뭐 더 쉬운 방법은요. 이것도 질문이 어려우니까 딱 한 질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부모님, 뭐 형제, 그 다음에 친구 5명한테 물어봐라. 5명에게 5개의 강점을 물어봐라. 그러면 25개가 되겠죠. 내가 잘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요. 이 중에 중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 그 중복적인 5개가 너의 강점일 가능성이 지대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는 시간, 또 대화를 통해서 그 내가 피드백 받았던 그 결과, 또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강점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점이 있는데요. 강점 발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뭐 교도소에 있는 학생들도 했었고요.
저기 뭐 아프리카 중동에 계시는 뭐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도 강점 코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점 발견은 1단계이거든요. 시작이거든요. 그 강점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원하는 꿈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특히 학생들은 뭐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꿈이 없대요. 꿈이 비전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제가 시킵니다. 억지로. 그래서 이 존 고다드라는 분이 계셨죠. 탐험가, 모험가, 작가이게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15살 때, 15살이니까 뭐 한 1940년도이겠네요. 그때 이분이 자기가 노란 메모지에다가, 우리 포스트잇 그 저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127개의 목표를 기록했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뭐 강, 산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싶은 언어,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70세가 되었을 때 보니까 127개 중에서 111개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적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적자 생존이다. 적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적는 사람은 이룰 수 있다. 일단 많이 적어봐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누구나 다. 그래서 꿈을 찾는 이런 질문들이 있죠. 예,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꿈, 비전, 왜 중요하세요?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 예, 어떤 장애물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예,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자,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핵심 코칭 질문을 통해서 꿈을 찾게 해줄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성격 심리학. 예, 뭐 우리 용어로는 심리학이나 리더십 용어는 트라이트 이렇게 합니다. 특성, 특질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거든 올퍼트라는 심리학자가 이 가치관은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된대요. 예, 신념이기도 하고요. 내적 요인도 있고, 외적 요인도 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태도, 정체성,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게 코칭의 핵심 아닐까요? 당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런 당신이 오늘 이 주제를 떠올려 볼 때 또 어떤 생각이 드냐? 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 그런 당신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코칭의 그 프로세스이지 않습니까? 태도, 정체성, 동기, 행동, 방향에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이야. 그 가치관을 코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치관 진단을 뭐 이미 이 올퍼트가 70년대에 만드는 가치관 진단도 있는데 저는 이 비하 진단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비하 진단을 어떤 분들은 강점 진단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비하 진단은요, value in action입니다. 가치. 내가 행동하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value가 뭐냐를 진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하고 크리스토퍼 피터슨이 이제 1998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비하 진단을 만들 때 실무를 이렇게 리딩했던 분은 그 박난숙이라는 한국인 심리학, 그 당시 박사 과정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난숙 그 학생이 크리스토퍼 피터슨의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과 학생이었는데 이 피터슨 교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뒷자리에 그 교수직을 지금 박난숙 교수님이 맡아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4가지 가치 진단을 가지고 우리 고객하고 어, 이 가치관 코칭을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지, 어, 어, 결정을 내릴 때 이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저는 기업에서 리더십 코칭을 뭐 오랫동안 또 많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뭐 저는 이제 삼성에서 오랜 시간 보냈는데요. 지금 제 또래 뭐 친구들 중에서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미 뭐 이렇게 오랜 후배들이 이미 CEO가 됐으니까요. 근데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파워풀한 질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지 않습니다. 첫 시간에 바로 해버립니다. 첫 시간에 CEO들 코칭할 때 이 질문을 잘 씁니다. 사장님은 회사를 떠날 때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어떤 CEO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근데 이 질문이 그분의 제가 만약에 10회기 코칭이다. 남아있는 코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그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라는 그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두 번째부터 계속 세션에 연결을 시켜가거든요. 어떤 뭐 고민이 있건 또 어떤 이슈가 있건 그 이슈가 어, 사장님에게 사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실까요? 이 질문을 제가 계속 합니다. 뭐 제약이 없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그 가장 기초공사, 예,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예, 셀프 어웨어니스였고요. 남아있는 네 가지, 세 가지 기둥과 또 지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관리입니다. 코치들의 핵심 역량, 코치다움에서 자기관리는요. 일단 내 몸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여기 저는 이제 약간 그 선형적으로 접근이 된다고 보거든요. 내 몸과 마음이 편해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나의 태도를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내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내가 코치답다 했을 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열어주고 또 내가 말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코치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저는 고객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요, 일단 목표가 있어요.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자기 목표를 할 수 있는 자기 몸과 또 자기 가족이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수신, 제가. 예. 그 다음에 치구. 그 다음에 평천하잖아요. 수신 제가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저는 자기관리라고. 그래서 목표 설정은, 저희 할아버지이기도 하네요. 에드윈 락입니다. 에드윈 락은 지금, 현재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연세가 뭐 거의 9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왕성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라고 예, 골 세팅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학교를 은퇴하신 지가 벌써 5년, 6년이 되셨는데 어, 이분은 지금도 은퇴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목표는 명확해야 된다. 도전적이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는 꼭 피드백이 따라야 된다. 목표는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목표를 단순화시켜서 잘게 쪼개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이제 뭐 핵심 질문을 찾아보면 구체적인 목표는 뭘까요? 목표가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는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 목표는
꼭 실행이 따라줘야 된다. 실행 연결. 요런 것들. 이거는 뭐 우리가 코치님들이 그 이제 그로우 모델에서 옵션 이후에 윌. 그래서 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부터 하면 이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런 목표를 저도 좋은 코치가 되고 싶은데 누워서는요. 저한테 어떤 누가 전화가 오고 뭐 요청하더라도 제가 할 수 없었어요. 뭐 학교에서 계속 뭔가 요청이 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아프니까요.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생산성 안 좋죠. 돈도 많이 들죠. 행복하지 않죠. 가정도 안녕하지 않고요. 네, 사회적으로도 뭐 제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이미 건강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미국 심리학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사급 이상만. 거기에 건강심리가 하나의 분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심리는요, 아, 건강과 심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생물학적뿐 아니라 심리학적, 심지어는 사회적까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 어, 그래서 우리가 코칭 주제, 그러니까 이슈죠, 이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아젠다 중에 가장 많은 아젠다가 건강입니다. 요즘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건강을 잘 다뤄야 되죠. 근데 이제 뭐 건강이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근데 건강의 이슈는요, 제가 아파 보면 그런 거예요. 당장 아파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중요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더 큰 힘은요. 이제 건강의 이슈가 해결되면 이 병이 나으면 뭘 하고 싶어요? 그게 저는 약이 되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나의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게 아까 심리하고 이 신체가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이게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하고 싶은 거, 아픈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때 훨씬 건강은 코칭의 효과가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입니다. 네.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가족이죠. 네.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대상이 가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제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는 그런 호칭을 받으시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그 왜 사티어의 빙산 모델 들어보셨죠, 그죠? 예, 우리가 코칭할 때 드러나는 게 이제 강점이고 물 밑에 있는 게 이제 잠재된 재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제 생각이 그 드러나는 부분에 그 빙산에 드러나는 부분이면 잠재되어 있는 것은 감정, 욕구, 의도, 뭐 가치까지도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빙산 모델을 만드신 분이 이 버지니아 사티어입니다. 가족이 정말 그 사람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거죠. 사랑과 지지의 자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자존감과 자기인식을 키워주고 다름과 고유성을 존중해주고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자양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한 코칭이 중요하죠. 네. 행복했던 순간, 바라는 점, 소망, 나누고 싶은 것, 약속, 예, 같이 하고 싶은 것.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도 일생에 한 번 아무리 관계가 나쁘고 갈등이 있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부부도 뭐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 뭐 우리 요즘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보면 분명히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고 함께 행복했던 그런 시간,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회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가족을 이렇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여기에도 제가 그 수업에서는 다루는데
가족의 강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가족이 다 강점이 다르게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듯이, 뭐 MBTI가 다르듯이. 근데 가족을 강점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면, 감정을 표현한다면,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나 약속을 정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 기둥, 예, 첫 번째 기둥이었고요. 두 번째 기둥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역할과 책임입니다. 역할과 책임은 어, 이제 내가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자기 인식도 잘하고 내 수신제가를 했는데, 수신제가를 했는데,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갔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반대로 내 가족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나의 재능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코치님들한테 코치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코치라면 네, 이런 목표와 이런 프로세스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역할과 책임이 되겠죠. 그죠? 합의하고, 과정 관리하고, 성과 관리하고, 또 이러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계속 성장, 발전시키는 게 코치의 어카운터빌리티, 역할과 책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고객을 코칭할 때는 고객의 환경을 코칭해야 된다. 고객의 생각과 행동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울링 네이스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환경은요, 단순하게 배경이 아니고 생각, 기억,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맥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과 상호 의존적이다. 우리가 사람을 코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맥락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적 이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욕구, 의도, 가치관을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 예, 예. 내가, 코치님,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를 코칭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한 3,000 세션 이상 진행했는데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거 이야기하죠. 예.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꿈꾸는 건지, 이 이상적인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욕구,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슈를 코칭하지 말고, 존재, 비잉을 코칭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환경 맥락 안에서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환경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 제일 큰 게 뭐냐?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 메슬로우 우리 욕구 5단계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예.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메슬로우는요, 그 욕구가 궁극적으로 그 동기가 어떤 동기냐. 삶의 동기인데 그 동기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일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시는 시를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더라.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사명, 소명을 할 수,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야.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몰두할 때,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야. 그 일을 할 때, 자아 존재감을 느끼고, 예,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당연히 코칭해야 되겠죠. 일을 코칭할 때 제가 지금 그 앞에 약간 이론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코치님들이 그런 지식과 기술과 그런 능력 안에 이런 이론적 에비던스 코칭을 할 때 이론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어떤 비전과 어떤 장기적인 목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나, 가족,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우리가 욕구 5단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안전하게, 그다음에 어떤 소속 관계 속에서 어, 소속감을 가지고 인정받고, 그다음에 자존감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하겠다. 이게 있는데 요 안에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20대를 코칭하는 20대의 코칭은요, 일단 먹고 살고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 제가 막 그 위험한 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참 옆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포스코가 옆에 있어서 제가 포스코를 리더십 코칭을 오래 했습니다. 많은 리더 코칭 했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우리 학생들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이런 기회를 좀 부탁을 하니까요.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수님, 근데 저희가 뭐 저 포스코 센터에 있는 삼성동 사무직은 모르겠는데요. 현장의 엔지니어들은요. 이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이 작업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제 자식에게는 별로 안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존감이나 이게 없지는 않은데, 20대 아이들한테는 안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 비전과 목표가 내가, 나의 그, 내가 열심히 일하는 뭐 80년, 90년대와 지금 이런 21세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의미입니다, 의미. 예, 일의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 어,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그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나오신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원래 그 의학 박사기도 하셨고 심리학자 하셨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 그 자체도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의미를 찾고 거기에 그 어떤 자기의 목표를 어, 부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는 뭐 로고스 테라피, 로고테라피라고 하죠. 의미와 목적, 예, 배움과 성장이기에 역할을 하며, 예, 중요한 가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네. 다음은 이제 일을 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저희가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20대 아이들한테도 야,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뭐 다 돈이 중요해요. 너 되고 싶은 게 뭐야? 심지어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네 꿈이 뭐야? 그러니까 제일 많은 꿈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겠다. 예. 이게 돈인 거죠. 경제적인 가치인 거죠. 이 이야기 누가 그 초등학생한테 했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했겠죠. 부모님이 했겠죠. 이 돈의 가치가 이 자본주의에서 뭐 어쩔 수가 없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돈의 심리학이라고 정말 초 베스트셀러, 교보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40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에 대한 심리학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도 이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더라. 진정한 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더라.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뷰죠. 예, 안목, 시야, 관점. 그 다음에 습관과 태도가 돈을 만들더라. 돈은 수단이 아니고 가치관, 심리, 미래의 선택 요소다. 선택의 요소가 될 수는 있다. 이게 다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 이거를 지탱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우리 학생들 이 돈 벌겠다고 또 직장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코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너한테 어떤 의미야? 앞으로 돈하고 어떻게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 생각하면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떠올라? 어, 지금까지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었던 거 어떤 게 있어? 돈이 다 너한테 충족되면 그때 너 뭐 하고 싶어? 그때 어떤 사람을 살고 싶어? 만약에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네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지루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기둥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잘해서 세상에서 돈도 잘 버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기업에서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뭐 부장, 이사까지 왔어요.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일 잘하는 나가 아니더라고요. 일 잘하는 내가 중요한 거는요.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때 중요했었어요. 나를 만드는,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딱 어느 위치에 올라가니까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돕는가가 제 일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도 임원으로 있었지만 몰랐어요. 제가 임원을 좀 빨리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거만하고 교만했었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 가지고 제가 사람이 안 보이고 일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모르고 살았어요. 남을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네, 정말 예전 저와 함께 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심심한 사과,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코치다움 이후에 코칭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치님들도 내가 좋은 코치라는 걸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관리, 자기 인식 잘하는 거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드러나거든요. 모습으로. 코칭다움은요, 비잉이 아니고 두잉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내가 고객하고 좋은 관계, 수평적 파트너, 신뢰적 안정감, 존재 인정, 진솔함, 호기심 이런 거 갖고 있냐? 그리고 고객하고 대화를 할 때 맥락적으로 환경까지도 이해를 하고 또 반영도 해주고 공감하고 고객이 더 잘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냐? 그걸 할 수 있도록 질문과 이런 통찰과 관점 전환과 가능성 확대를 위한 그런 스킬, 의식 확장과 관점 전환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냐? 인 거예요. 예,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로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관계를 많이 연구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류 분석이죠. 교류 분석. 예, 이 뭐 대상 심리학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예, 거기 뭐 에릭 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의학을 전공한 심리학자입니다. 어,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과 행동도 바뀌더라.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요.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마음을 품고 마음이 편안해. 아까 우리가 이거 보세요. 코치가 신뢰감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인정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고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당연히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코칭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도 솔직하게 돼요. 예, 이 패턴을 이해하고 이게 교류 분석입니다. 아이는 아이처럼 어른은 어른처럼 당연히 우리가 성숙한 어른처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핵심 질문들 보면요. 이겁니다. 대인관계의 핵심 질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볼까요? 역지사지. 우리 게슈탈트 우리 심리학에서 게슈탈트 코칭, 뭐 NLP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빈 의자 기법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내 앞에다가 고객을 앉혀놓고 그 고객하고 예, 서로 대화를 하는 뭐 예, 두 마음 대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내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욕구,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를 느껴보는 거죠. 그게 저는 역지사지가 관계 제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에서 릴레이션십에서 중요한 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이슈를 도와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뉴엘과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인지심리학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아주 혁혁한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대요. 그 오늘날 우리가 뭐 LLM 이야기도 하고 뭐 딥러닝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런 5가지 절차를 통해서 작동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인식, 목표 설정, 전략을 선택하고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네, 지금 문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겁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고객의 그 이슈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모임이 한국 슈퍼바이저 모임이니까 그 KSC 시험 원서를 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이 양가 감정이 오늘 아젠다였는데요. 어,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로 지켜보면서 이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코치님이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계속 들으면서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죠. 내 인생에 KSC 하지 않으면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뭔가 큰 변화가 없,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걸 할 때 2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양가. 가치가 2개라는 겁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럴 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가치를 저울처럼 탐색하게 해주는 그런 코칭을 하면 되는 거죠. 예.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 일도 없다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아닙니다. 그거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 안에 중요한 그 사람의 욕구와 의도와 가치들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모티브, 동기를 찾아서 그 동기를 가지고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꿈꾸게 하고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자원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코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문제만 제대로 정의해도 50%는 해결된다. 근데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참 힘들죠. 갈등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갈등 관리 모델의 토마스 킬만 모델이 있죠. 토마스 킬만 컴플릭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5가지 뭐 경쟁할 거냐, 협회할 거냐, 수용할 거냐, 협력할 거냐, 아니면 그냥 타협할 거냐.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뭐 질문을 한다 그러면, 네. 여기 똑같은 거죠. 네, 이상적인 결과, 상대방의 입장, 갈등에서, 네.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과 대안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이 피시바인과 그 아젠 모델인데요. 어, 이분들이 합리적, 계획된 행동 이론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태도는요, 어,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인데, 그게 이 사람이 해야 될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평가를 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는요, 이런 규범이 있고, 이런 행동 통제가 있고, 의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코칭을 할 때, 이 태도 안에는 행동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예, 예.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어,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이걸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런 식의 어, 그 핵심 질문들이 태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이 선한 영향력. 이제 지붕을 잘 이렇게 얹어야 되겠죠. 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초공사 잘했고 기둥 다 태웠는데 지붕이 없어. 그러면 뭐죠? 이게 폐허가 되는 거죠, 폐허. 덜 지어진 집이 되는 거죠. 완성되지 않는 미완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붕을 덮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막 하루에 400mm씩 오늘 아침에 그 우리 그 전주에 계시는 코치님이 아침에 함께 했는데요. 하여튼 뭐 100년 만에 비가 많이 왔대요. 전라도 지역에. 뭐 하루에 400mm, 40cm가 비가 쏟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어. 그러면 뭐 바닥 다 드러나고 저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지붕 공사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고 성장하고 정말 공헌하는 이런 번영이 누구나 다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치님들도 코칭에서 마지막 핵심 역량은 고기 계속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 정체성하고 오늘 이 이슈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전환하고, 어떻게 피드백하고, 어떻게 성장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영향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저는 마무리, 마무리 그 의지를 다지는, 그러니까 GROW 중에 마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오늘의 그 이슈를 넘어서 내가 이 코칭 시간을 지나서 내가 빨리 나의 이슈를 가지고 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더 잘하고 싶어. 당장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내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꿈꾸도록 하는 거. 그게 저는 성장 지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행복해야 되겠죠. 저는 뭐 이 자리에 많은 코치님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코치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2017년, 18년인가요? 제가 국민대 코칭, 리코죠. 리더십 코칭 MBA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긍정심리학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했던 코치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요. 정말 즐거운 그런 대학원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그 시간에 지금 회상해도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코치님으로 성장을 해오셨고요. 제가 너무 그 시간이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행복했다는 거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때 제가 긍정심리 관련된 논문, 뭐 책 이런 걸요. 책만 아마 300권 이상 읽었을 겁니다. 예. 그분들, 지금도 그때 제 수업했던 코치님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한동대 학생들을 재능 기부로 코칭하고 있는 그런 좋은 관계. 또 제가 이번에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갑자기 토요일 밤늦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날이 그 주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서울의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뭐 30년 섬기지만 제가 교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 백그라운드가 30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 제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한테도 안 알렸는데 우리 코치님이 우리 한동 코치 그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서울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또 조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하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5가지를 예, P, E, R, M, A, 뭐 페르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지티브 이모션,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미닝, 어컴플리시먼트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질문들이 있죠. 근데 어,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강점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펄마를 가능하게 하는 아까 우리 기초공사, 바닥공사, 바닥은 뭐냐 하면요. 자양분은 뭐냐 하면요.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을 가지고 가장 기쁘게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어, 그때 어떤 일이 그렇게 나를 몰입하게 했는지, 어, 누구랑 함께 했을 때 그런 기쁨과 몰입을 느꼈는지,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예, 긍정심리학의 뿌리는요,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PRMO를 연결하면 당신의 강점을 가지고 기쁘게 몰입해서 어떤 분들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어떤 성과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코칭을 하시면요. 훨씬 더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또 이상적인 그런 비전과 목표를 꿈꾸게 하는 그런 코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14번째는요. 학습과 성장. 성장 마인드셋. 예, 캐롤 드웨이죠. 예, 이 책 너무 좋은 책이고요. 코치님들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강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강점은 시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죠. 당연히 실패하고 어려움, 고난이 있죠. 근데 이것도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더라. 그 속에서도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도 받아라. 비판도 자원이 된다. 예.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게 이제 캐롤 드웨이이 성장 마인드셋에서 강조한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코칭에서 쓰죠. 예.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그게 어렵고 힘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하는 코칭은요, 문제, 어려움, 뭐, 갈등. 근데 그 갈등을요, 살아온 세월에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20대뿐만 아니고 10대들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 네가 이런 어려움, 힘든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볼래? 근데 그때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니? 그때 배운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 그때 어떤 너의 강점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을까? 예, 여기 강점 나옵니다. 강점. 예, 강점이 나오죠. 예, 생각과 감정도 나오고요. 노력과 연습도 나옵니다. 예, 실수와 비판받았을 때 우리가 대처, 코핑 어빌리티라고 하죠. 코핑.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네가 어떤 걸 더 도전할 기업의 리더들은요, 특히 그 리더십에 올라가신 분들은 대부분 성장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도전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요,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예, 어려울 때는 이게 에너지가 뭐랄까요, 이렇게 잔잔하거나 좀 가라앉아 있는데요.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뭐 사실 요즘 뭐 쉽고 잘 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리더들한테 너무 덥죠. 너무 힘든 시간인데 돌아오는 가을에는 사장님 어떤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세요? 돌아오는 또 새로 돌아오는 새로운 계절에는 어떤 도전 이런 단어에 그분들의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가을에는요. 이번 여름 가고 나면요.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막 이런 식의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과 성장 마인드셋이 사람마다 이렇게 그 잔고가 좀 다르겠죠. 자산이 다르겠죠. 자본이 다르겠죠. 그래서 리더들일수록 이 성장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니엘 뱁슨인데요. 이분은 뭐 사회심리학자인데 이런 알투리 알투리즘이라고 하죠. 알투리즘. 예, 이타성.
이타주의, 남을 이롭게 하는 거. 보통은 뭐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남을 이롭게 해야 되지? 그 손해 아닌가? 왜 배워서 남 주지? 손해잖아. 근데 남을 주는 것이 더 만족감이 높아지고 자아실현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더 새로운 또 영감, 아이디어, 자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뭔가를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남을 돕는 거다. 나누는 거다. 위로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꺼이 내주는 거고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리더십, 그중에서 코칭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1970년대에 나왔는데요. 그때 이 로버트 그린립은 AT&T라는 통신회사의 그 인사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뭐 연수원장 이런 걸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기업에서 많은 리더들을 리더십 개발을 했는데 성공한 리더, 훌륭한 리더는 다 섬기는 리더들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실증적으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기는 영역, 어, 그래서 궁극적인 좋은 리더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자율적이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들. 그러니까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현명하고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도전적인 리더십을 갖추도록 돕는 거. 어, 그 사람들이 서번트 리더고 그 사람들은 겸손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이제 핵심 질문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분들 당연히 도와주고 또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기만의 소명과 가치 같은 것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어, 그분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돕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스타트, 예, 셀프 어웨어니스, 타겟팅, 어카운터빌리티, 리스펙트,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스트라이빙 이 다섯 가지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사족 같지만 ICF의 코칭 핵심 역량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네,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를 통해서 네, 이런 관계 구축을 하고 또 관계 구축을 통해서 이런 경청과 의식을 전환을 시켜줘서 궁극적으로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돼 있죠. 네, 저는 고객을 이렇게 고객의 그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줄 때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사회적 인식을 하고 관계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코칭을 우리가 코치님들이 하시면 또 그런 코칭을 어, 전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 학생들이 지난 2월에 저와 함께 했던 코칭 워크숍 2박 3일 과정인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면서 너희들은 어떤 코치가 되고 싶니? 어떤 한동의 학생 코치가 되고 싶니? 우리가 코치로서 꼭 어떤 해야 될 일들을 그런 자세를 10계명으로 기독교 학교라서 10계명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집단지성으로 뭐 그 수백 개 나왔던 의견들을 10개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의지적으로 사랑한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 가능성을 믿는다. 답이 있다. 비가 앞선다. 속도에 맞춘다. 주체가 고객이다. 믿고 기다려준다. 함께 성장한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다 그 포스트잇 해가지고 차트에다가 이렇게 다팅, 투표까지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순서대로 10개를 고른 겁니다.
자, 이 식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코칭을 할 때 고객을 전인적으로 홀리스틱하게 고객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맥락, 그 사람의 비전, 사명을 넘어서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것인지를 전체적인 코칭을 하는 코치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뭐 100년도 더 전에 쓴 소설 부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강과 똑같다. 물은 늘 똑같다. 강은 어떤 데서는 폭이 좁고 물살이 빠른데 어떤 데서는 폭이 넓고 수면이 잔잔하다. 예, 좁을 때도 있고 넓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맑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진흙탕이 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똑같아. 모든 사람은 성장할 짝을 갖고 있다. 이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생각의 보물을 갖고 있다. 제가 이동우는 처음 시작할 때 보물상자를 열어주는 코치가 되겠다. 또 우리 강점 코칭 사람은 다 누구나 저마다의 탤런트, 강점이 있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언제는 하나만 드러내고 언제는 두 개를 드러낸다. 잘 드러낼 때도 있고 숨겨져 있을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전혀 그 사람 같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일한 그 사람 비잉 존재이다. 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저는 코칭이고요. 그런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코칭입니다. 이런 부드럽게 수용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전체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고객을 바라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답고 또 밝은 세상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코치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저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감사합니다. 마음껏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의 생각의 보물 상자를 열어주시는 우리 이동 코치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손을 드시거나 또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 우리 이동 코치님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좀 말씀드리면 강철 코치들의 수단은 그냥 우리가 나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시선 한동대 학생들이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코치다움의 한 가지 십계명으로 했었던 것처럼 강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 역시 저도 보면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나누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보면 하다 보니까 55회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하나의 어떤 좋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66명 신청하셨는데 여러분 84명 들어오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남아 계시면 74분인데, 그러니까 노쇼가 없는 한 번도 노쇼가 없이 55회를 왔었던 게 저희 강점 코치들의 수다입니다. 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채팅창에 좀 올려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오늘 내가 느꼈던 소감들이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들을 여기 채팅창에 하게 되면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끝나고 나서 강점 코치들의 수다 단톡방에다가 오늘 이동 코치가 나누셨던 것들에 대한 소중한 나의 인사이트들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질문해 주십시오. 저 궁금한 부분에 우리 김정일 코치님. 네. 네, 우리 이동우 교수님 친절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능하시네요. 이렇게 강의가 쏙쏙 잘 들어와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KSC로 가는 길에 있는 KPC인데
이제 슈퍼바이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KAC도 있고 또 코치가 되고자 하는 우리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에게 정말 잘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코치가 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동욱 교수님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뭐 슈퍼바이징, 코드코 어떻게 하면 좀 코드코가 유익한 코드코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좀 더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질문 사항이 네. 되겠습니다. 네. 김전배 우리 코치님 너무 훌륭하신 이미 뭐 충분히 슈퍼바이저로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겸손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QR을 한번 찍어 보시고요. 여기 여러분 연락처를 주시면요. 제가 오늘 강의했던 강의 자료를 여러분 등록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자료에 보시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 저는 우리 한국코치협회 또 ICF 국제코칭연맹에 참 감사한 것은 코칭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너무나 잘 잡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있구나. 사실 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공부할 때 그 책도 있고 뭐 했지만 그 책 잘 안 봤잖아요. 안 보고 그냥 시험 보려고 이렇게 해서 뭐 60점, 70점 맞고 다 이렇게 운전면허 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지금 보면요. 그 안에 엄청 오묘한 진리들이 많거든요. 예, 드라이브로서 더 잘할 수 있는. 근데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코치님들이 KC, KPC, 뭐 KSC가 되시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핵심 역량을 매일 그냥 우리 밥 먹듯이 하루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묵상해야 된다. 내 것으로 인바디, 그러니까 체화해야 된다. 체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제가 어젯밤에도 그 미국의 마스터 코치의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이제 그 취약점을 드러내. 자기가 마스터 코치인데 자기도 마스터 코치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자꾸 조언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말을 덜 할 것인가를 이분이 특강을 했는데요. 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뭐 마스터 코치님도 이 자리에 아마 계시기도 하실 텐데요. 뭐 슈퍼바이저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핵심 역량이 한 번 내가 자격증을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제가 했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것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면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요, 어떨 때는 잘 때 계속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정도로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코칭 핵심 역량을 우리 김정민 코치님,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계속 이렇게 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를 제가 그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민 코치님 어떠실까요? 네,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코드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하위 코치들에게 잘 슈퍼바이징 할 수 네네.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제. 네. 제가 슈퍼비전을 지금 매주를 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개 슈퍼비전이죠. 하고 있는데, 저도 슈퍼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뭐 비싼 돈을 들여서 받았는데, 제가 하면서, 이건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되지 않는 슈퍼비전은 저는 슈퍼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슈퍼바이지가 내가 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코칭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그건 슈퍼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슈퍼비전도 그 사람에게 정말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가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개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슈퍼비전 코드코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슈퍼비전을 할 때도 그냥 코치의 생각과 감정과 뭐 이런 가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평가 시트 안에 그냥 했냐 안 했냐라는 체크리스트가 아니고 정말 잘 녹여져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코칭 세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슈퍼비전 해주시면 훨씬 더 객관적인 또 정말 에비던스가 있는 슈퍼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체화되도록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교수님, 저 현호석 코치입니다.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강의 너무나 항상 아낌없이 주시는 강의 너무나 잘 들었고요.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좀 그 실무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풀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 거는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이 조금 어려운 CEO의 그다음에 팀장들의 실무적인 경영 코칭을 좀 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이 스마트 모델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 길이 그냥 확 트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지만 좀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기업으로 좀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스마트 모델을 좀 많이 적용시킬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한 가지 제가 고민되는 것은 오늘 너무 잘 들었지만 15번, 그러니까 큰 기둥 안에, 5개의 기둥 안에 15개의 어떻게 보면 파트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코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만약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을 또 그룹 코칭으로도 가능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셨을 테니까,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인사이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약간 그 한 사람에 좀 포커스해서 강의를 했고요. 제가 다른 우리 한동 코치님들께는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뭐 케이스는 뭐 무척 많습니다. 많은 기업의 그룹 코칭도 있고 개인 코칭도 있고 팀 코칭도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요 맥락을 가지고 그 한 조직이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간다면 뭐 당연히 강점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까를 우리 현숙 교수님 충분히 경영학 교수님으로서 또 기업의 KT의 오랜 경영자 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있으시고요. 뭐 제가 조금 도움을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따로 좀 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이미 많은 사례들은 있습니다. 네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장준 코치님이 이제 채팅창에 2030 꿈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이런 자극하기 위해서 아이고, 지니어스 코칭을 어떻게 코칭이 좀 진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서 답이 없는데요라고 돌아오면 어떻게 그렇죠. 많죠. 이런 학생들이 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도 뭐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신인류가 탄생한 그런 느낌? 저희 학교는 정말 기숙사 공동체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인사하고 이 선후배 이런 것들 교수와 사제 간의 이런 관계가 그 한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수업하고 이런 조직인데 코로나 때 1년을 딱 학교 문 닫고 온라인 수업하고 돌아오니까요. 딴 세상 우주인들, 외계인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어렵고 이러는데요. 방법은 제가 찾았던 방법은요. 역시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요. 이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더라도 얘가 지금 뭐 하고 노는지, 네가 요즘 땡기는 게 뭔지, 끌리는 게 뭔지, 뭐가 힘드는지,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코칭 질문이 아니고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뭐 수다를 뜨든지 말도 안 되는 뭐 자기가 요즘 노는 이야기든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문이 트여야 가슴에 있는 가슴 문도 저는 이게 열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기업의 리더들도 똑같습니다. 코칭 안 받고 싶은 리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 이야기, 지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면요, 그러면 말문이 트입니다. 뭐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요즘 레고 치유 코칭 하시는 코치님을 뵀는데요. 자폐 아이들도요, 레고로 노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폐 아이들 말 안 하거든요. 눈도 안 마주치거든요. 근데 레고하고 그렇게 잘 놀더래요. 잘 놀고 있을 때 너 뭐 만들고 있니? 하니까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일단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다음 조경수 코치님. 우리는 바빠서 안 돼. 네. 돈 벌기 바쁜데 무슨 구성원들한테 코칭이고 선한 영향력 주면서 어떻게 경쟁력 갖춰 앞서 나갈지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어떤 질문으로 영향력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다 바쁘죠. 다 바쁘고, 그 다음에 일도 많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요즘 세 가지 다 공통적이잖아요. 요즘 뭐 삼성가도, 요즘 뭐 아시죠? 삼성도 코칭 안 하고, 현대차도 코칭 안 하고, 요즘 코칭 기업들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우리 현수 코치님 계셨던 KT도 제가 코칭 많이 했는데, KT도 안 하고요. 포스코도 안 해요. 요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그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예전 고객이 연락이 왔어요. 다 안 하고 싶은데, 리더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리더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너무 쪼이니까, 한마디로.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쪼이니까, 우리 코칭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해야 되는데요. 예. 어렵고 힘든 분일수록 저는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시간이 너무 없다는 분이 정말 코치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요. 놓치는 게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아마. 놓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놓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못하는 거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하거나 사람을 놓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더 코치가 필요하지 않냐? 코칭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황보정님 코치님. 강전의 발견 후별 했는데 코치님 강전 발견 Y는 무엇인가요? 예, Y는 이 who, where, how 안에 끝없이 Y가 따라다닙니다. 모든 부분에. 예, Y는 끝이 없습니다. 예, 예. 모든, 기초공사, 그 다음에 기둥과 지붕에, 아까 우리가 코치의 질문도 Y죠. 그죠? 예, 예, Y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철영 코치님. 코칭 책 정리 감사합니다. 이 책을 보다 깊이 운영하시는 교육과정, 예전에 지금 우리 강수 우리 직위이신 한상 코치님하고 제가 서울에서 여기 양재동에 우리 구룡산을 바라보는 제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제가 2020년 한동안 가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강증 발견 이 스타트 모델을
또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 입학 뭐 하여튼 저도 나이가 이제 저 은퇴 나이를 바라보면서 물론 아직 학교에서는 은퇴가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코치님들에게 제가 했던 이 모든 것, 뭐 파워포인트로 했을 때 뭐 한 5, 600페이지의 자료와 뭐 코칭 질문 5,000개 이상의 질문 DB 이거 저 혼자 갖고 있으면 뭐 할까? 이거를 코치님들을 좀 양성해서 코치님들이 계시는 분야, 다양한 분야 세상에서 이 강점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람의 인생과 그 어떤 그 세상을 코칭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드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은 이미 있는데 언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열면은 우리 누구죠? 우리 최채원 코치님 수강하실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성장 동기가 있고 방향을 잡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코칭. 기법 불문하고 동기가 부족한. 효과적인 질문요. 효과적인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교도소에 소년범들 대상으로 해보니까요. 있어요. 네가 어릴 때 네가 제일 잘했던 거 뭐야? 뭐 운동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네가 어릴 때 너 정말 잘했던 게 뭐야? 예, 그 소년범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센 애들이 되거든요. 뭐 주먹질을 잘하든 뭘 잘하든 그중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어요, 당연히. 예, 머리 좋은 애도 있어요. 뭐 네가 정말 잘하는 거 뭐야? 네 자랑 좀 해봐. 넌 도대체 뭘 잘하는 애니? 자기 자랑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잘해요. 그때 네 어떤 꿈을 갖고 있었니? 근데 그거랑 네가 앞으로 그 꿈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거 짧게 말씀드립니다. 말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 네. 한명 코치님. 감사합니다. 황주희 코치님, 개인과의 코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개인, 조직이 아니고 개인. 예. 저는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코치님들은 코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코칭을 안 하면 코치가 아니잖아요. 고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고객이 돈을 내는 고객이 있고 돈을 못 내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는 고객이 저한테 돈을 주시면 뭐가 땡큐죠. 근데 못 내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나는 사실은 시간당 뭐 10만 원인데 내가 너의 그런 어려움을 들으니까 내가 너를 코칭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무료로 하고 너가 여건이 되면 나한테 뭐 커피를 사든지 아니면 네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나한테 뭔가 좀 보상을 해줘도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코칭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강정 코칭 잘했다고요? 아무도 저한테 강정 코칭 안 받았거든요. 제가 다 공짜로 해줬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소개도 들어오고 뭐 기업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2시가 넘었어요. 네, 이렇게 12시가 돼서 네. 9시 59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딱 12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5회 강점 코치들의 수다 이동호 코치님 아주 열띤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화장도 안 가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코치님들 맛점하시고요. 오늘도 비 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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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